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현대자동차 국내 TMS 추진팀의 박인석 부장입니다. 회사가 HKMC로 가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제 현대기아차 총괄본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소속은 현대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비벨록스가 이렇게 뜻깊은 세미나를 이제 매회 거듭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개발 부문의 이슈들이 좀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텔레메디슨 개발 부문이 있고 별도의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업 부문에서 이제 참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떤 개발, 어떤 테크니컬 베이스에 대한 이슈보다는 말하는 대로 우리가 구성한 서비스, 텔레메디슨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시장에 전개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좀 얘기를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 현대차가 어떻게 텔레메디스를 해왔고 어떻게 진행하고 향후에 어떤 과제를 가지고 시장에 좀 접근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전체 진행 사항은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텔레메디스 진행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5월 달에 블루링크와 유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텔레메디스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올해 처음 런칭한 텔레메디스가 기존과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런칭을 했는지 그 상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용 현황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숙제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쭉 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모젠이라는 브랜드로 2003년 12월 달에 런칭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젠을 처음에 런칭했을 때는 텔레메디스의 어떤 소위 말해서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빠른 길 안내, 교통정보가 감안된 길 안내를 중심으로 이제 런칭을 했고요. 물론 이제 안전보안 서비스는 기본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가장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 건순 중에 하나가 이제 내비게이션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반에 내비게이션 엄청 비쌌었죠. 거의 200만 원까지 넘어가가지고 실제로 그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요금도 초기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요금제가 높았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 많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서비스 자체도 다양하게 좀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요구와 눈높이에 다소 좀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세대로 준비했던 거는 어떤 자동차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회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의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고객들한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밸류를 높이는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원격 진단이라는 걸 처음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차 같은 경우는 요새 저희 회사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다 보니까 고장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안전보안이나 어떤 진단 이런 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어필도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후단에 이제 3세대를 좀 준비했었고요. 2세대에 저희가 좀 많이 고민했던 것이 과연 이 텔레메디스 서비스가 시장에서 지불 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 사실은 이제 쭉 조사를 해보면은 지불 가치가 있는 서비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안전보안이라든지 차량 관리, 어떤 차량에 발생된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서비스 받는 거는 사용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불 가치가 많이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는 차량을 구매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2년 무료를 이제 처음에 이제 2세대 때 같이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이후에는 이제 유료화 전환이 되는 거겠죠.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고객이 필요한 킬러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 몇 가지 좀 발굴했습니다만은 스마트폰 기반의 어떤 원격 시동을 기반으로 하던 원격 제어 서비스를 나름대로 이제 검토를 해서 올해 5월달에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5월달 런칭하면서 이제 모젠이라는 브랜드를 현대자동차는 블루링크, 기아자동차는 유보라는 브랜드로 좀 분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서비스나 어떤 플랫폼의 내용이 이제 또 다소 유사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양사가 각 회사에 맞는 이미지와 어떤 그런 서비스 전략을 가지고 차별화시켜 나가겠다는 방향성들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차세대에는 이제 스마트카를 비롯해 가지고 다양하게 전개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뒷장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비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구분하고 있는 몇 가지 기준은 이제 안전보안에 대한 서비스, 이렇게 포인트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량 관리에 대한 서비스, 그다음에 컨시어지, GIS, LBS, 컨텐츠 이렇게 좀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각 서비스별로 조금 좀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런칭한 지 좀 됐고요. 많이 이제 쓰시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들은 간단하게 하고, 올해 블루링크 하면서 좀 달라졌던 부분들, 그리고 어떤 고객의 반응들 같은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보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SOS 서비스, 도난 경보 알림, 도난 차량 추적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고객의 안전보안은 차량을 운전하는 고객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근데 에어백 전개 같은 경우도 워낙에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가 좁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주변에서 많이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국도 같은 경우들, 산골 같은 경우는 사고 시 저희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위치까지 확인이 되고 현재 소방방재청이랑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정보와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이 되어서 바로 그러니까 구급차를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되어 있습니다. 방재청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어떤 국가 재난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서 현재 그걸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OS 서비스는 이제 편리하게 이제 아무 때나 365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도난 경보 알림은 도난 경보 발생 시 고객 휴대폰으로 발송해 주는 부분입니다. 도난 차량 추적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건수가 많지 않은데 도난 차량 추적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20건 정도가 좀 제공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적죠. 근데 도난 추적 같은 경우는 이제 추적이 되면은 차량의 위치에 대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텔레미터 서비스를 하면서 어떤 개인 정보라는 부분들, 위치 정보라는 것들 상당하게 민감하게 많이 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새 워낙 해킹의 이슈도 많이 있기 때문에 뒷단의 스마트폰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고객이 실제로 자기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객이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중요한 하나의 서비스의 이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난 추적 같은 경우는 그 블루링크를 런칭을 하면서 차속 제어와 시동 제어라는 부분들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좁습니다만 해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블루링크 서비스는 북미에서 미국에서 작년도에 런칭을 했고요. 중국에서 올해 이제 6월 달에 런칭을 했습니다. 유럽은 15년도 계획이고요.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차속 제어나 이제 시동 제어는 해외 같은 경우 많이 좀 유용하게 좀 적용하고 있고요. 실은 차량이 도난 당했을 때 차량의 속도를 센터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어떤 차량 추적신이 있을 때 그리고 차량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경찰의 시야에서 차가 확인이 될 때 센터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부분이고요. 시동 제어는 이제 시동이 멈췄을 때 실제로 이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텔레미스 서비스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자그마한 서비스라도 어떤 고객의 어떤 실효성을 위해서 그리고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보안 서비스는 가입자당 연간 1.1회입니다. 사실은 적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보험 성격의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고객한테 많은 어떤 반응을 받는데 한번 처리가 되면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보통 현재는 블루링크가 2년 무료 이후에 월 10,0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의 비용이 안전보안이나 뒷단에 말씀드린 스마트폰 원격 제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어떤 고객이 적은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걸로 포지션을 하고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관리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차량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요새 뭐 여러 가지 뭐 차량에 대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주목받는 뭐 이슈들도 있습니다만은 차량에 발생된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고객이 나름대로 어떤 운전 습관이라든지 차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차량의 가치를 제고해 준다는 측면은 상당히 어떤 저희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서비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발전적으로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 진단 같은 경우가 이제 차량에 발생된 진단 데이터들을 상담원이 바로 정비센터와 실시간 연결을 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정비 예약까지 연결되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소모품 관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유선 웹과 연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실시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 리포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블루링크 하면서 처음 좀 런칭을 했는데요. 아직은 조금 좀 초보적인 수준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온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리포트, 정기점검 리포트를 이제 런칭을 좀 했고요. 북미에서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이 차에 올라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원격, 이 정기점검은 매월 1회씩 고객이 지정된 날짜에 고객의 차량의 정보를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매월 한 차례씩 이제 그 이메일로 발송을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진단에 대한 정보들, 소모품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차량 관리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향후에 좀 보완할 부분들이 고객의 운전 패턴들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재수집이 가능합니다. 물론 고객이 다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뭐 각각 뭐 가속, 감속들 그런 정보들 그리고 어떤 얼만큼 운전을 공회전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고객의 운전 습관이 이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객들에 대해서 다양한 하나의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비슷한 성격의 어떤 고객 세그먼트를 통한 분석이 가능하죠. 사실 요새 뭐 카카오톡의 그 애니팡 같은 것도 이제 사실은 어떤 커뮤니티를 통한 하나의 그 새로운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어떤 운전 습관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같은 그룹과 어떤 상대적인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보다 어떤 차량에 대한 관리라든지 어떤 차량 유지비를 어떤 절감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다 저희 회사에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코 드라이브 코치를 잠깐 말씀드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올해 런칭한 부분인데요. 잠깐 정기점검 리포트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명했던 부분인데 어떤 차량의 어떤 자기의 어떤 운전 상태 같은 것들을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현재 당신의 에코 드라이브 등급은 몇 등급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과 상호 비교해서 랭크를 해준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확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블루링크를 런칭하면서 저희가 이제 차량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어떤 소위 말해서 에코 체인을 통해서 어떤 고객의 밸류를 이제 높이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의 연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은 다 아시다시피 고객의 주행 정도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이제 할인되는 그런 상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광고도 하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 주행 거리를 보험사한테 등록하는 절차가 사실은 복잡합니다. 고객이 사진을 찍어서 한다든지 오비 단자를 통해 가지고 수집된 거를 이제 USB로 이제 인터넷에 업로드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텔레메티스는 그 고객의 어떤 그 주행 정보, 어떤 주행 마일리지를 이제 그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동의하에 수집된 정보를 보험사로 제공을 함으로써 보다 이제 마일리지 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이제 프로세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대화재이상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런칭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 보험사랑 확대할 로드맵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객이 이제 편리하겠죠. 보험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보험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속 트래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상품을 만드는 데 가능할 것이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료가 매우 높습니다. 보통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 보험사 같은 경우는 고객의 운전 습관 같은 것들, 운전 경험, 경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별도의 보험 상품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이콜에 대한 부분도 법제화가 좀 준비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연비 부분들, 어떤 고객의 운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보험과 연계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츰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서 많은 어떤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이제 출시가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루링크가 장착이 되면은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는 3% 정도가 할인이 됩니다. 보험료도 일부 적지만은 3% 정도 할인이 되고 어떤 그 마일리지에 대한 연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한테는 편리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차량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의 주행 정보라든지 차량의 어떤 상태, 소모품, 진단,
여러 가지 이제 그 고객의 어떤 그런 선호되는 어떤 정보들이 올라오는데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고객한테 보다 밸류 있게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VRM이라는 것이 이제 Vehicle Relationship Management라는 측면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텔레메티스 업계에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깊이 있게 뭐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 계시겠지만은 그 차량의 정보를 어떻게 하면 보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고객한테 서비스화해서 제공해 줄 것인가. 저희 회사는 고객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고객의 운전 스타일에 대한 맞춤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하드한 드라이빙을 원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튜닝 값을 뭐 에어로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먼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근데 그 고객이 맞춤형 서비스도 이제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희 이제 품질 측면에서도 많은 어떤 대응이 가능하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AS 센터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고객의 수리 정보 같은 것들이 다 모아져서 나름대로 저희 회사가 이제 필요하면은 문제가 있으면 리콜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뭐 정비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제 지침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저희가 쉽게 편리하게 그리고 이제 모아서 분석해서 고객한테 다시 밸류를 줄 수 있다라면은 뭐 상당히 좀 좋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은 다양한 어떤 에코체인을 통해 가지고 보험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뭐 포털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GIS, LBS 회사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보다 융합된 데이터를 통해서 더 한 차원 높은 어떤 서비스를 주는데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화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GIS, LBS 쪽은 이미 많이 아시다시피 많은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빠른 길 안내, 교통정보, 업데이트 이런 부분들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컨텐츠 측면에서 저희가 사실 이제 블루링크 런칭하면서 차 내에 어떤 와이파이 인터넷 존을 이제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저희가 보통 차를 개발을 하면은 보통 이제 3년, 4년 전에 이제 많이 개발이 좀 완료가 되고요. 하스팍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2년 전에 이제 개발이 돼서 착수가 됐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시장을 많이 확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서비스가 개발 시점보다는 좀 이렇게 시장에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동차의 어떤 메이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과 어떤 IT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어떤 변화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이냐가 저희 회사는 참 큰 숙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워낙 빨리 변동하고 오늘도 뭐 유빌러스 좋은 제품 내주셨지만은 저희가 그런 제품을 자동차에 알더라도 자동차에 넣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과 고민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고객 눈높이에 많이 못 맞추는 부분이 사업을 이제 주관하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핫스팟이나 웹비오 같은 경우도 차 내에서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 단말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사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는 많이 어떤 그 시장에 대한 니즈가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고객이라든지 차에서 이제 뭐 급하게 빨리 써야 될 고객들 대상으로는 나름대로 어떤 그 가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애초의 기획 의도와는 많이 좀 벗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컨시어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러니까 유료 부가 서비스입니다만은 저희가 나름대로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상담 센터를 통해 상담을 통해서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거, 소위 뭐 다산 콜센터도 있습니다만은 운전 중에 워낙에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단말 조작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이제 뭐 주행 단말기에 대한 어떤 화상 표시 장치가 자체가 금지되어서 벌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운전 중에 있어서 안전이라는 부분이 더 강조가 되고 있고 북미 같은 경우도 그것이 자동차 어떤 안전 규격에 매우 중요한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원 부분은 이제 다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필요한 고객이 효과적으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RS 음성 정보가 사실은 이제 저희 자동차에서 상당히 큰 화두인데요.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리를 이제 6.0 업그레이드해서 써봤는데 아직은 딱히 만족도는 높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인터랙티브한 어떤 그런 그 HMI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차 내에서의 음성 정보를 넣는다는 거는 음성 인식을 넣는다는 건 어려운 과제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제가 로드맵을 가지고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뭐 저도 이렇게 서비스가 이제 써봤으나는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숙제를 가지고 좀 풀어나가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또 다른 고민은 뭐 앞에 뭐 주제 발표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겠지만은 결국은 차량의 컨텐츠를 어떻게 어떤 아까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의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와이파이 테더링이라든지 DLNA라든지 미러링 같은 경우 많이 이슈가 되죠. 사실은 고객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그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UI가 많이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차에서도 쓰고 싶은데 어떻게 그거를 연계시킬 거냐. 그게 아마 세계적으로도 많은 화두가 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표준화에 대한 이슈들, 뭐 단말과 단말 간의 여러 가지 규격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몇 가지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통신사도 많은 고민하고 있고 단말사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그런 어떤 커넥티드, 그러니까 어떤 다른 디바이스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저희 차량 단말기에서 그런 것들이 표출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보다 효과적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의 좀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저희 회사가 어떤 오너십을 가져가기보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서 고객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올해 블루링크 런칭한 스마트폰 서비스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밖에 보니까 전시가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험 계정을 저희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체험 아이디와 인증을 넣으시면은 전 서비스를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나름대로 어떻게 향후에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비벨럭스랑 같이 좀 진행했던 프로젝트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뭐 아시는 분 많으실 테니까 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동을 하게 되면은 개인 인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 인증을 통해서 온도를 설정하면은 시동이 좀 되게끔 되어 있고요. 설정할 수 있는 건 온도랑 시동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동 시간은 2분에서 10분까지인데요. 보니까 지역 규례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서울시 같은 경우가 이제 3분, 공회전을 3분 이상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분을 억지로 막아야 되나 아니면은 고객 자율로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사실 하나의 고민거리인데 현재는 10분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끄는 부분도 같이 좀 돼 있고요. 원격 문 열림, 문 잠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상등을 켜는 것도 가능하고요. 특별히 이번에 들어갔던 것이 이제 지도로 차량의 위치를 찾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차량의 위치를 어떤 지도에 표시가 돼서 이제 주차를 해놨는데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분이 좀 있으셔가지고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한 것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뭐 계시지만은 집에 있는 아내가 남편의 차량 위치를 추적한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현재 차량의 위치는 고객이 이제 조회하는 고객과 1km 이내에 있을 경우만 차량의 위치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의 위치 부분은 여러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시스템이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고객의 어떤 위치 정보라는 어떤 정보 보호 차원과 서비스 밸류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선들이 요구되어지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적지 전송도 이번에 처음 단말기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네이버 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 맵에서 목적지를 검색을 해서 그 목적지를 차량에 블루링크 단말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면은 차량에 이제 탑승을 해서 시동을 켜고 버튼 몇 번 조정하게 되면은 바로 그 목적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자 이용 시나리오를 보니까 특정 목적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색을 많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내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검색하시는데 현재는 이제 네이버 쪽만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만 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같이 뭐 지도사랑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쭉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서비스들이 결국 고객한테 전달될 때는 하나의 어떤 프로덕트화 돼가지고 이제 결국 가격의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단말 가격도 저희 내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내비 가격을 좀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한 50만 원짜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데요. 결국 고객이 그 가치에 대해서 지불 의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프라이싱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기본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서비스는 데이터가 좀 적고 원가가 적은 반면에 필수적으로 고객이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2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도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무료 기간을 운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에어백 터지는 경우는 뭐 5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6개월, 3개월 많이 있는데 저희는 2년 정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무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원가의 문제 때문에 2년 정도를 합니다. 그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 선택한 고객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구분이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본 서비스를 많이 늘릴 거고요.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금을 고객한테 부과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테더링이나 어떤 DLNA, 어떤 미러링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 휴대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요금 체계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고민은 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서비스 말씀드렸는데 이용 현황이 사실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웠던 부분인데요. 한 달입니다. 한 달 보시면은 그때가 이제 7월 달이었으니까 무척 더웠을 때죠. 덥다 보니까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들은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킬러 서비스라는 것이 항상 이 텔레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거리인데 나름대로 어떤 원격 시장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많이 고객분들이 이제 선택되어진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기타 어떤 뭐 다른 도난 추적이라든지 진단 이런 부분들은 물론 0회가 아니라 0.20 몇이라고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빈도들은 많이 높지가 않은 거죠. 라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유료 정보다 보니까 유료 부가스를 선택한 고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숫자는 좀 낮게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텔레메트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나가면서 실제로 사용 빈도는 좀 많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격 시동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도 온스타랑 저희 두 군데밖에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뭐 BMW나 벤츠나 렉서스 여러 회사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회사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을 말씀을 드리면 원격 시동 같은 경우도 많은 어떤 안전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난에 대한 문제들, 어떤 시동을 켰을 때 누가 이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좀 리스크가 있는데요. 많은 부분들을 이제 보안 측면이라든지 고객에 대한 어떤 인증 부분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차량을 열고 닫았을 때 많은 시나리오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비스를 구성하기 때문에 거의 많은 어떤 리스크는 다 이제 저희가 체크를 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작하는 고객과 차의 위치가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고민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좀 안정적으로 좀 발전시키는 부분들은 저희 회사의 또 다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이렇게 스마트에 대해서는 뭐 오전 세션에서도 일부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저희가 자동차를 중심한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어떤 가치 사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어떤 교통 인프라에 대한 어떤 스마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아주 융합이 되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궁극적인 차량의 어떤 스마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구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무인 자율 자동차를 이제 시범적으로 런칭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그걸 이제 허가를 내줬죠. 자율 운행 자동차도 운행해도 좋다라는 부분들을. 저희 회사도 이제 무인 자동차, 소위 말해 자율 운전 자동차를 많이 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자동차의 스마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할 부분들은 운전자가 나름대로 어떤 본인의 어떤 감각적이고 어떤 습관적인 어떤 운전 행태를 최소한 나름대로 이제 덜어주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둘러싸는 다양한 인프라와 어떤 그 환경과 어떤 융합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고민해야 될 이슈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측면에서는 기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나름대로 어떤 커넥티비티라든지 어떤 소위 말해서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기술 환경에 대해서 어떤 리딩 테크놀로지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많은 뭐 유비벨로스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IT 산업융합협회라든지 다양한 어떤 밸류 체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와 고민을 하고 있고 해외라든지 다양한 제휴업체를 통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기반 하에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제 4가지 모토로 본다면은 차량 커넥티비티를 강화를 하고 어떤 실시간 기반의 어떤 차량 고객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차량 사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대를 하고 그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을 통해서 차별적 경쟁력 확보, 글로벌 리더십을 달성을 해나가겠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이제 모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조금 일찍 끝나도 되겠죠. 그 사실은 이 텔레메틱스가 줄 수 있는 가치가 저는 이제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는 차량의 보통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차량을 구매하고 바꾸는 주기가 저희가 분석하는 약 7년 정도가 됩니다. 7년이라는 거는 결국은 평균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운영하는 차들이 이제 많이 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차량이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운전자에서 줄 수 있는 가치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유지 비용, 뭐 연료라든지 아니면 실제 소모품을 간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적으로 고객과 어떤 인폼을 어떤 주고받으면서 보다 효율적인 운전 습관을 도와드리고 어떤 연료 절감을 위한 길 안내를 안내한다든지 그래서 고객의 어떤 유지 비용을 최소화시킬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 시간 사실은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운전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운전 내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음악을 듣는 데거나 활동들을 하실 텐데 운전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돈이라는 얘기도 있고 보다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전할 때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부분들 사실 이제 여성 운전자 같은 경우가 더더욱 그럴 수가 있겠죠. 모르는 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안전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최대한 불안감을 좀 줄이면서 운전을 편리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런 어떤 가치를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랫동안 새 차처럼 타고 싶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소모품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다양하게 저희가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루링크나 유보라는 브랜드로 이제 텔레메틱스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 회사는 어떤 그 요새 수입차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입차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내수 고객들이 보다 밸류 있게 저희 차를 좀 타주시면은 저희 회사도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고객 가치를 위해서 어떤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에 중요한 경쟁력으로 텔레메틱스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저희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뭐 준비된 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